안녕하십니까. 파고네트웍스 위협 분석팀 팀장 김인곤입니다. 최근 보안 위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IOC 기반 탐지만으로는 고도화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에 어렵습니다. 파고네트웍스는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고자 공격자 행위 기반으로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텍션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MDR 서비스에 적용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단순 기술 설명뿐만 아니라 파고 디텍션 엔지니어링이 고객사 환경에서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한 선제적 대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하여 각 조직 환경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길 바라며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전문적인 탐지 설계 능력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보안 분석 경험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파고네트웍스 위협 분석팀은 MDR 센터장인 검표 이사님을 중심으로 탐지, 대응, 정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디텍션 엔지니어링, 디지털 포렌식, 위협 인텔리전스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디텍션 엔지니어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장표를 오늘 처음 봤는데 저도 GPT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디텍션 엔지니어에 대해. 근데 저는 조금 성의를 보여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키워드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룰을 생성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위협 행위에 대해 디자인하고 빌딩하고 테스트하며 이렇게 생성된 룰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마이터텍 기반으로 공격자의 전술, 기술, 절차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각 보안 환경에 맞게 SIEM, EDR, 그리고 XDR 환경에 맞게 룰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룰을 생성하고 하나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들 또한 새로운 우회 기법을 계속 만들어내듯이 탐지를 또한 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IOC 탐지 방식으로는 고도화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시나 IP, 도메인처럼 고정된 값만 탐지하는 IOC 방식은 공격자 입장에서 쉽게 우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공격이 끝난 뒤에 탐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어보다는 사후 대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의 전술과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 기반 탐지를 해야 합니다. 침투 이후에 IOC 기반 탐지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거나 아니면 침투된 공격 이후에도 공격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중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기반의 탐지가 필수 핵심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의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 기반으로 룰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디텍션 엔지니어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텍션 엔지니어링 활동은 IOC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위 기반의 룰을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탐지입니다. 기존 탐지 체계로는 식별되지 않던 위협도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통해 새로운 공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탐지 룰에 의해 새로운 공격 기법이나 변종 위협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탐지 및 대응입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행위 기반의 탐지 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탐지 즉시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탐지 및 대응 시간도 현저히 축소시킬 수 있고 공격 초기 단계에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회 방지입니다. 공격자의 전술을 기반으로 한 탐지 룰은 단순한 시그니처나 IOC보다 훨씬 우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회피 기법을 사용하는 고도화된 공격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오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탐지룰은 단발성 설정이 아니고 운영 중 발견되는 미탐 혹은 오탐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룰을 개선하여 탐지 정확도 및 변화하는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반문론과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파고 네트워크스에서는 체계화된 방문론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탐지 역량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디텍션 엔지니어링 반복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스렛 리서치입니다. 공격자의 TTP와 최신 위협 동향을 분석하여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격자의 행위와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자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파고 네트워크스에서는 스렛 헌팅과 시그마 룰을 통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각 보안 솔루션 환경에 맞게 탐지 룰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탐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공격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룰이 정확히 탐지가 되는지 검증을 하고 최적화 작업을 다시 한번 수행합니다. 최적화된 탐지 룰은 실제 고객사 환경에 적용되어 위협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위협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성한 룰에 대해 다시 한번 실효성을 검증하고 그 개선 사항을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얻은 개선 사항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룰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렇게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강화하고 이를 MDR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탐지룰을 생성하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스렛 헌팅입니다. 파고 위협 분석 대응팀은 단순 룰 탐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협 헌팅과 리서치 업무를 병행하여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분석가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비지인프라는 합법적 유틸리티가 악성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공격 사례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격 행위를 디텍션 엔지니어링에 활용 가능한 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마이터텍 기반으로 기준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가가 명확한 탐지 조건에 의해 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스렛 헌팅은 탐지룰 설계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디텍션 엔지니어의 출발점이 되는 주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탐지룰을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인 시그마 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그마 룰은 SIEM, EDR, NDR, 그리고 XDR 등 다양한 보안 환경에서 로그 기반 탐지를 위한 기준 탐지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포맷입니다. 파고에서는 시그마 룰을 기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안 솔루션에 맞게 다시 한번 최적화 작업을 해서 파고만의 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최적화된 탐지 룰은 엔드포인트 행위 기반 위협을 탐지하는 EDR 룰로 생성을 하고 네트워크 상의 이상행위를 식별하는 NDR 룰로 각각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EDR, NDR 룰은 각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XDR 룰로 다시 통합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된 탐지 룰을 저희가 생성하여 전반적인 탐지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룰을 검증하는 방법인 공격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원래 공격 시뮬레이션 도구는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모의 실행하여 보안 시스템의 탐지 및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파고
억세에서는 스레트 헌팅이나 시그마 룰 기반으로 생성한 탐지룰이 MDR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탐지가 되는지 검증하는 목적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룰 검증을 넘어 새로운 위협 헌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가들이 추가적인 위협 헌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 시뮬레이션 도구는 디텍션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룰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의 탐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파고의 디텍션 엔지니어링 반복론이 실제 파고에서 어떤 흐름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협을 탐지합니다. 위협이 탐지되면 분석가에 의해 이를 검증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협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통해 오탐을 제거하고 위협일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위협이 탐지되지 않았을 때 탐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룰을 생성하는 위협 헌팅과 시그마 룰, 룰을 검증하는 어택 시뮬레이션입니다. 먼저 시그마 룰은 변환 뒤에 최적화 여부를 한번 판단합니다. 최적화되었다면 각 환경에 맞게 룰을 생성하고 최적화되지 않았다면 분석가에 의해 다시 한번 최적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레트 헌팅 역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행위 기반의 룰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룰은 다시 한번 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탐지되지 않았다면 어택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또한 어택 시뮬레이션에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그에 통한 스레트 헌팅을 또 진행을 합니다. 반대로 생성한 룰이 위협으로 탐지가 되었다면 이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 처리 및 선제적 대응으로 시작합니다. 파고는 이렇게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룰을 생성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지표는 파고 위협 분석 대응팀이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통해 실제로 만들어낸 탐지 성과입니다. 스레트 헌팅과 시그마 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룰을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룰을 늘려왔고 이에 따라 실제 탐지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룰을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어택 시뮬레이션과 고객사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정탐률 역시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탐지룰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새로운 위협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춰 탐지 범위를 확장하며 무의미한 탐지가 아닌 검증을 통해 정확한 탐지로 이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디텍션 엔지니어링 반복론과 실제 적용 방안, 그 결과까지 한번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탐지 방법론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탐지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이제부터 파고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통한 효과적인 탐지가 실제 위협 대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보다시피 탐지의 성과는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탐지 이후에 어떻게 대응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대응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저희는 행위 기반 탐지를 통해 위협을 빠르게 식별하고 초기 시점에서 차단하여 공격자의 체류 시간인 드웨일 타임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MTTB, NTTR, 즉 위협 탐지부터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으로 수행했는데 그에 따른 대응 결과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현재 파고가 지향하는 디텍션 엔지니어링을 통한 대응 목표입니다. 파고의 대응, 즉 선제적 대응에 대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위협 헌팅을 통해 탐지된 위협을 이벤트에 대해 조사하고 실질적인 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협으로 판단되는 즉시 시스템을 격리하고 위협을 중단시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위협을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의 핵심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자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협을 차단한 후에는 바로 라이브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가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 내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은 조기의 위협을 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며 조사한 내용에 따라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고의 선제적 대응이 고객사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으로 생성한 탐지물에 의해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시 자산을 컨테인먼트하여 위협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격리 이후에는 라이브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위협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다시 디텍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넘어가 추가 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만약 위협을 탐지했으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공격자는 내부망을 걱정 삼아 공격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해당 자산에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자들은 이를 무력화하는 고도화된 위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위협으로부터 격리하고 위협을 중단시키고 포렌식을 통하여 그 위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파고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추가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차단하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텍션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통하여 탐지 범위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탐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파고의 현재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자의 위협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침투하고 빠르게 확산하며 은밀하게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적이 아닌 공격자의 행위를 탐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탐지와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디텍션 엔지니어링 방법론과 파고의 선제적 대응이 그 시작입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보안이 아닌 디텍션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파고 네트워크스는 고객사 위협 최전선에 서서 선제적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